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31분인데 우리가 1분만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금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책 한 권을 이렇게 저처럼 가지고 오셔서 이 내용들을 좀 함께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아이들 수업은 다음 주는 사회과학 위주로 또 이게 사회과학이 맥락이 같은 과목이어서 이제 함께 진행을 하는 거니까 좀 참고하셔서 다음 주는 아마 과학부터 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자, 다음 주 스케줄은 오전에 한 타임, 10시 반, 그리고 오후 1시에 한 타임, 이렇게 두 타임을 할 건데, 오전에는 과학 클래스가 열리고, 1시 타임에는 사회 클래스가 열려요. 이거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읽기 코칭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회원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내 받으시고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 책은 아무거나 사회나 과학, 사회과학이 구조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철학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별도로 할 건데, 책은 아무거나 아무 제목이나 가져오셔도 상관없고요. 아이들 수업 대상은 7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 1학년 이상, 1, 2학년, 뭐 3, 4학년, 학년은 상관이 없어요. 이 책은. 사실은 7세 정도는 좀 노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 읽어주기에 좀 노출이 필요한 연령대고 수업은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부분의 코칭은 8살부터 수업에 참여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8살부터 참가시키시면 될 거예요. 아이들 수업은 유료 강좌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 수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안내는 따로 받으시면 될 거고요. 아이들 수업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씩, 예, 과목별로 또는 이제 어떤 제목 번호별로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다음 주 수업은 책을 선정을 해서 진행해요. 근데 오늘은 뭉치 시리즈 사회과학의 전체적인 읽기 코칭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사회나 과학이 있으시면 오늘은 사회과학이 있으신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이렇게 가져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서 하시면 좀 더 이해도 되실 거예요. 자, 이 내용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내용이니까 또 몇 번씩 들으시면 조금 더. 그래서 이게 엄마만 알아서 되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한테 전달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엄마도 알아야 되고, 직접적인 독자인 아이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이렇게 두 직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만 안다. 이러면 또 엄마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게 한계가 있죠. 아이만 수업을 들으면. 그래서 엄마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하고 지난주에 강좌를 들으신 분은 조금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5가지 독서를 다 같이 융합하여 독서 능력으로, 실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요런 정도의 책을 시작하는 아이는 독서에 대한 효능감이 있는 아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
자존감이, 독서에 대한 자존감이 동화책만 읽는 아이하고 달라요. 지금 뭉치 시리즈를 엄마가 구입해서 아이한테 줬다. 그러면 벌써 모양새부터 다르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독서에도 공부에도 효능감, 자존감이라고 표현하셔도 별반 다르지 않는 얘기예요. 자존감이 높아야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잘 안 되고 이게 자존감이 위축돼 있으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원활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요 정도 책을 엄마가 구입해 줬다. 그게 이제 보통은 제가 최저 연령을 7세로 선정하거든요. 이 책은. 예. 6세는 안 돼요. 6세하고 7세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7세에 완벽하게 읽기를 원하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에요. 이 책은 단계 단계별로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7세부터는 충분히 노출이 돼야 되는 그러한 장르인데 이 5가지, 그러니까 해독에서부터 독해, 그다음에 전체 줄거리를 얘가 100쪽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텔링은 100쪽이 안 돼요. 이거를 맥락으로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를 내 손 안에 잡아서 내 걸로 만들려면 맥락적 독서라는 이 글 읽기의 호흡이 길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동화책만 읽는 아이들은 호흡이 길어지질 않아요. 딱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책의 노출은 호흡이 길어지기 위한 노출이 1단계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다 완벽하게 읽을 수 있어서 책을 사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맥락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깊어지는 독서죠. 분석적 독서는. 좀 더 그 의미를 그 행간, 이게 텍스트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읽어내는 깊어지는 독서, 그리고 나한테 적용하는 독서,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나가는 독서. 이러니까 이 5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글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지 수의 양. 그래서 동화책 30쪽만 읽는 아이와 이렇게 문고판으로 100쪽을 일단은 내 손 안에 있는 거와 이 아이의 자존감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무 데나 이렇게 한쪽을 펴셔서 낭독을 시켜보세요. 이걸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아무 데나 얘가 이렇게 글이 많은 쪽도 있고 좀 적은 쪽도 있잖아요. 사파가 들어가니까 이건 그림 동화책의 그림과 달라요. 얘네들은 주로 사파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림 동화책은 사파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파 형식의 그림 동화책은 안 좋은 그림 동화책입니다. 그림 동화책은 사파가 아니라 그림이 주 목적성을 갖고 있어요. 달라요. 그런데 이런 책은 사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약간 보조도 들어가지만 사파의 개념이기 때문에 글이 이렇게 작은 대목들을 골라서 읽혀보세요. 요 한바닥을. 너무 또 많은 대목을 읽히면 아이가 조금 이렇게 딱 느낌으로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창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세요. 예, 유창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렇게 유창성, 느낌 이해하시죠? 예, 이모에게서 포근한 엄마 품 냄새가 났어요. 이렇게 띄어읽기, 조사, 그 다음에 어미. 정확하게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성인이어서 얘가 이거를 읽기 낭독을 시켰을 때 유창한지 아닌지 더듬거리는지 띄어읽기가 불량한지 조사를 빼먹는지 엄마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돼야 호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유창성이 안 되는데 호흡이 늘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띄어읽기와 조사 어미 구사를 잘 하는지를 엄마가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 책은 책마다 기획의 의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강의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들리는 말도 있고, 예, 엄마도 그래요. 성인들도. 아이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읽어줬을 때 처음에 들리는 말이 있고 안 들리는 말이 있다. 그리고 이해하는 말이 있고 듣기도, 예,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 듣기도 이러는데 스스로 읽을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차곡차곡 단계별로 아이의 읽기 능력을 키워가야 교과서가 만만해져서 공부를 만만하게 할 수 있다. 일단은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공부를 잘할 수 없다. 제가 아주 단정지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동화책을 만들 수 있었죠. 이 회사도. 이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동화책을 만들지 않고 양장의 동화책, 그림 동화책을 만들지 않고 페이퍼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문고판이라고 얘기하죠. 예, 페이퍼북이라고도 하죠. 이런 페이퍼백을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지면에 양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책마다 그 기획의 의도와 목적성이 따로 있다. 얘는 그거에 대한 목적성을 갖고 있다. 예, 다른 목적성, 동화책과 목표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문고판이라고 거부해야 될 일은 아니죠. 이거 되게 엄마들의 이게 편협한 사고, 예, 좀 함정, 예, 아이들에게는 함정이 되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거를 허용하신 분이거든요. 아이의 이제 연령에 관계없이. 그래서 굉장히 엄마 자체가 독서의 의미를 남다르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뭉치 회원만 별도로 이렇게 강좌를 개설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 이제 첫 번째는 책의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이 동화책은 구조를 알 게 없어요. 응. 제가 동화책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동화책의 단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중에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예, 읽기의 양이나 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동화책 단계는 이미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동화책과 이런 페이퍼백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넘어가려는 찰나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화책 자체는 구조를 알 게 없다. 이렇게 구조가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갈 수 있는 지면이 없어요. 그래서 문고판과 동화책의 구조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만났을 때는 구조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아이한테 또 그런 부분이 알려져야 되는 거죠. 자, 자, 제가 어, 보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발표자로. 이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얘가 지금 오류가 나는 것 같네요. 다른 분께 뜨네요. 네, 이제 됐죠?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거를 좀 바꿔낸 건데, 자,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책이 이미 동화책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책은 어떤 책이지?의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겼어? 예, 벌써 모양도, 재질도, 그리고 내가 읽었던, 그동안에 읽었던 동화책하고 많이 다르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겨서 구조를 파악한다라는 건 어떻게 읽어야 하지를 찾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찾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은 신기하다. 이렇게 날개도 있고 뒤에는 이런 거 있구나. 그러면서 이 책은 뭐 그림도 있고 뭐 이렇게 글만 된 데도 있고 또 보니까 이렇게 박스에 뭐 다르게 내가 그동안 읽었던 책하고 다른 면도 있네.
여기에는 또 글도 있지만 이렇게 박스에 돼 있는 뭣도 있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첫 번째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또 보다 보면 여러분도 책을 보세요. 보다 보면 얘가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또 다른 게 있죠.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이사이에 완전히 정보로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토론항 대기는 뭐야? 이 책에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또 토론항 대기라고 있잖아요. 이런 건 또 뭐지? 아직 안 읽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이 책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만화도 있어. 와, 이 책은 좀 신기하다. 애들이 조금 이런 걸 해요.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라 OX 퀴즈도 있네.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전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살펴봐요. 이게 뭐냐? 구조에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보이시죠? 제가 PPT 화면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1단계에는 이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심히 살펴야 돼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하긴 해요. 예, 자기도 새로운 책을 만났으니까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목차도 있고 펴내는 글도 있고 오라 여기 이렇게 처음에는 만화도 있네. 글도 있고, 그런데 얘는 왜 동화책하고 달리 이렇게 박스에 어떤 글이 있지? 관찰 노트? 이건 뭐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림도 되게 재밌게 생겼다. 그림도 한번 그냥 보고, 세시풍속 이러면서 여기에 몽게 그림 하나? 이건 좀 어렵겠다. 이런 느낌도 한번 받아보고, 토론항 대기 이러면서 얘 한 권은 읽기 전에, 이런 책이 어떻게 생긴 책이구나. 구조를 살펴본다. 그러면 구조를 살펴보는 목적은, 이 책은 자기가 구조를 보면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느낌을 감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책이 한 세트에 40권씩이잖아요. 잘 보세요. 사회하고 과학하고 제가 활용법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는요, 맥락이 같은 장르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은 원래도 같이 읽어야 돼요. 형제예요. 형제 자매예요. 사회와 과학은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학문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 살지만 과학의 시대에 사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회라고 하죠. 이 사회는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과학하고 사회는 같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토론학과 과학 토론학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사회는 현상적이고 세상의 현상적이고 그 현상적인 원리가 과학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연결돼 있고 구조도 같아요. 그래서 사회과학은 어떤 책을 펼쳐도 형식과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회 한 권을 읽는 요령을 터득하면 39권 나머지도 읽을 수 있어요. 과학 한 권을 읽는 요령을 터득하면 사회과학을 다 같이 이런 방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구조를 여러분도 엄마도 얘가 이렇게 생긴 걸 아이가 이걸 안 읽는 이유가 있겠다. 이 대목을 이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 뒤에 여러분 맨 뒤에 또 얘가 권말로 들어가는 것들의 요소가 되게 다양한 게 들어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려운 용어 풀이가 따로 돼 있고, 요게 약간 사회과학의 그 분야의 전문 서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용어가 들어가 있고요. 용어 해석이. 그다음에 얘가 여기에서 부족한 것들을 전문 사이트와 연동시켜 놨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가 소개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대목이거든요. 이 책을 200% 이상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그런 탐색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엄한데 아무 데나 들어가서 활용하면 소용이 없고 굉장히 명확한 질적으로 좋은 사이트를 소개해 놨단 말이죠. 이 분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 들어가 있어요. 이 뒤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려운, 얘가 워크북이 있지만 워크북과 다른 어려운 조금 자기 생각으로 나가야 되는 논술형이거든요. 뒤쪽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못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예시 답안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구조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1단계 도입이. 예. 읽기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도입 부분에서 표지를 충분히 읽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이 표지를 저는 이제 사회의 세시풍속과 전통놀이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제목도 신통방통 지혜가 담긴 우리의 세시풍속과 전통놀이 읽어야 돼요. 이거를 의미 있게 이 제목을. 그 다음에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어떻게 보존할까? 전통문화? 전통문화가 뭐지? 전통? 문화? 문화는 알 것 같은데 전통? 이러면서 이 아이가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그동안 읽었던 책과 공부했던 것과 많은 스키마, 배경 지식이 살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얘를 읽으면서 들어가기 전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충분히 여기에서 엄마하고 도와주실 수 있을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그냥 북토크처럼 토론이니 토이니 다 집어던지고 세시풍속? 세시풍속이 뭐야 근데? 이러면서 모르면은 검색해보고 전통놀이? 네가 아는 전통놀이가 있어? 이러면서 그런데 전통 문화를 보존할까? 이게 무슨 소릴까? 이러면서 아이하고 여기 그림도 봐가면서 그러다 보면 아이가 머릿속에 있는 엄마도 아이의 머릿속은 다 모르잖아요. 이 스키마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읽느냐? 그냥 무턱대고 나의 배경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본문으로 들어가느냐는 읽기의 그 차별성, 그다음에 깊게 읽어 내려가는 그 분석적인 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독전 활동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는 자꾸 독후 활동을 강조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읽기 전 활동이에요. 제가 지금 읽기 전 활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독전 활동,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아이가 이 책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뒤를 봐도 상관이 없겠죠. 표지는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표지예요. 그래서 이 뒷면에는 여기에 또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고 약간 또 하나의 질문과 여기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할 세시풍속은 무엇일까요? 이러면서 여기에 대한 또 약간의 대목이 한 대목이 들어가거든요.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과학도 똑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멸종 위기의 동식물 요걸 갖고 있는데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회와 과학은 구조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열었어요. 그쵸?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쓴이도 있고 그림 작가도 있잖아요. 한 번씩 볼 수 있죠. 저는 굉장히 읽기 전 활동을 지금도 제가 책을 읽을 때도 이런 읽기 전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살펴보거든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문고파는 동화책도 그렇지만 판권이라고 하는 이 책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뭉치가 어떤 뜻인지도 이렇게 뭉치는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브랜드명이 뭉치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명글, 정보글, 비문학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다시 표지와 같은 요 장면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넘기면 펴내는 글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대부분이 안 읽고 훅 넘겨 가잖아요. 여러분, 이 펴내는 글이 이 책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책 읽기에
목표가 있이 읽는 아이와 목표가 없이 읽는 아이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책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동화책은 이런 게 없죠. 예, 양이 작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죠. 문고판, 특히 토론왕 시리즈, 뭉치 시리즈는 전부 다 펴내는 글이 들어갑니다. 이게 교과서의 학습 목표예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라고 여쭈어보시면 학습 목표입니다. 라고 제가 답을 드리거든요. 목차와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단원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물어보면 표류를 하겠죠. 이게 배가 강에 그냥 떠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읽어도 핵심을 못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아이들이 8, 90%예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다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은 거죠. 이게 이제 엄마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펴내는 글을 엄마도 읽어보세요. 엄마가 읽어보시면 그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는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의 구조가 또 여기에 한눈에 딱 아까는 그냥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지만 지금 여기서는 한눈에 딱 이렇게 목차가 들어가 있는데 이 목차가 5장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이 4장 혹은 5장으로 책의 구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자체도. 그리고 여기 보면 한 장이 끝나면 토론항대기. 2장이 또 끝나면 토론항대기. 사이사이에 장에서 장으로 옮겨갈 때 토론항대기. 이건 무엇이냐? 앞 1장에 대하여서 그 줄거리를 계속 읽지만 1장 앞 부분의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토론항대기가 들어가 있구나. 예, 여기서 이제 토론항대기의 주제가 여기 보이잖아요. 1장의 토론항대기는 전통놀이 위험하면 금지해야 될까? 예스와 노가 아니거든요.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는 질문들이에요. 금지해야 돼. 아니야. 금지 안 해야 돼가 아니라 왜 이게 이제 토론항 대기의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얘는 지금 5장이니까 토론항 대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장에서도요. 주 제목이 새해맞이 세시풍석이 있고 그 다음에 소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3개씩, 2개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글쓰기 나중에 뭐 강좌할 시간이 있으면 그 연관이 되는 얘긴데요. 대주제가 있고 소주제가 들어갑니다. 글쓰기에서도.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대주제가 있고 제목이 있고 이 안에 본문에서도 대주제가 있고 소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가 왜 차례를 이렇게 열심히 읽냐면 본격적인 읽기를 할 때 발췌독을 하려고 그래요. 네 번째, 발췌독. 무슨 소리냐? 여기에서 처음부터 아주 정독으로 읽어낼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한 번만 읽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목차에서 흥미가 당기는, 재밌어 보이는, 뭔가 이 주제가, 난 가을이 좋은데? 여기 사장이면 가을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읽는 독자가, 나 가을이 좋은데? 여기도 가을이 제일 좋아가 있네? 여기부터 읽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발췌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스토리인데 중간에 한 대목을 읽으면 앞뒤가 맥락이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예. 그 대목만 읽어도 읽으면서 왜 발췌독을 하겠어요? 발췌독으로 흥미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화만 읽겠다. 상관없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지금. 앞에 도입이 만화고 얘는 중간 만화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쉬어가기. 얘가 백족을 아이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퀴즈, 도입 만화, 중간 만화 이런 것들이 장치들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아이가 백족의 호흡을 끌고 갈 수 있기 위한. 그렇죠. 호흡이 길어지니까 한 방에 쫙 못 읽으니까. 그래서 얘가 중간 만화만 읽어도 발췌독입니다. 상관없어요. 거기에 너무
엄마가 개입이 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발제독을 목차를 보고 저는 항상 아이를 만나면 이거를 펼쳐줘요. 어디가 재밌을 것 같아? 네가 골라봐. 이렇게 이제 말을